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또 물러섰습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을 4월 6일까지 다시 한번 유예한 겁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하고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직접 참전을 시사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에 정부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로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 진입할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은 물가 충격이 우려되는 품목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급난이 우려되는 나프타 수출도 제한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2부와 3부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파괴 시한을 1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라며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기만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참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증파하는 등 이란 전쟁은 오히려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2주 전보다 리터당 가격이 200원 넘게 오른 휘발유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나프타 재고가 2주치 정도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0시부터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도 수출이 금지되고 앞으로 5개월간 국내에서만 판매됩니다.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주한 이란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선박에 실린 석유와 가스 등이 미국이 투자한 시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란 군이나 정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를 4월 6일 저녁 8시까지 또 한 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건 이란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이란의 석유 통제권 장악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를 열흘 연장한다고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 시설 파괴를 열흘 동안 중단하고 4월 6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공격 유예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가 진행 중이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23일 닷새 동안 공격을 유예했는데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시 열흘 연장을 한 겁니다. 또 오늘 백악관에서 연 내각회의에서는 지금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건 이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제대로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말해 합의에 이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이란의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죠. Are you thinking of taking control of Iran's oil? It's an option. I mean, I wouldn't talk about it, but it's an option. Is that something you've thought about? Well, in Venezuela, we've done very well working with Venezuela.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원유 사업권에 관여를 한 것처럼 이란에서도 석유 통제권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틀 전 언급한 이란의 큰 선물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10척의 유조선이 지나가도록 허용해 진정성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said to show you the fact that we're real and solid and we're there. We're going to let you have 8 boats of oil. I said, well, I guess we're dealing with the right people. And actually, they then apologized for something they said, and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2 more boats.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그건 테스트였다면서 기억할 거라고 다시 으름장을 놨습니다. 글쎄요, 이제 트럼프의 말에 신뢰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란의 합의 압박과 함께 공격 가능성도 암시를 하고는 있는데요. 미국이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네요.
네, 악시오스는 미 국방부가 하르그 섬 공습 등 최후 공격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르그 섬과 라라크 섬 공격, 호르무즈 해협 서쪽 입구인 아부무사 섬 점령, 해협 동쪽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선박을 차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악의 악몽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y don't, we're their worst nightmare. In the meantime, we'll just keep blowing them away, unimpeded, unstopped. Well,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They can't do anything about it.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종전한 15개 항을 전달했다면서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inflection point with no good alternatives for them, other than more death and destruction. Finally, we have told Iran one last thing. Don't miscalculate again. 미군은 또 이란이 숨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대규모 공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천여 명 규모의 미 육군정의 82 공수사단이 중동에 배치가 됐고 미군 해병 기동부대 소속 5천여 명도 중동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이 만약 결렬될 경우 발전소 등 대규모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이란 상황이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지원을 모색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 일본에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었죠. 오늘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난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는 전쟁 상황이 진전이 되면 이 한국도 호르무즈 지원에 나설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이르러 전쟁이 끝나더라도 선박 안전을 위한 군사력이 필요하게 될 거란 설명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호위 그리고 기뢰 제거를 요청하고 있고 동맹국 대부분은 안보 상황이 완화가 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 육군 정예 병력과 미 해병 원정대가 중국에 파견된 것이 아시아 태평양 미군 배치에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또 다른 전직 당국자는 병력 배치 결정을 쉽게 바꿀 수 없고 군사작전이 종료돼도 이란의 위협 억제를 위해 당분간 중동 지역의 미 병력이 주둔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하진 않아 보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본격 참전을 예고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증파했습니다. 확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번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가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쟁은 오히려 확전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상전을 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바시즈 민병대 이슬람혁명 수비대 정규군 센터에는 참전하겠다는 이란 청년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 남부전선에서 지상전을 전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확산함에 따라 미국인들에게 지옥을 선사하겠다는 열의가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편에서 참전한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이 병력을 추가로 늘리면서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62사단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추가로 투입해 정밀 지상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레바논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력은 총 5개 사단으로 늘었는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를 장기 점령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참전 준비를 마쳤다면서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이란의 편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지도자인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의리에는 의리로 보답한다며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가자 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수에즈 운하와 이어지는
홍해 입구 바벨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란을 지원한다면 전 세계 분류의 핵심 해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바벨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봉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유국들이 몰린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과 서남쪽 통로 또 수에즈 운하가 모두 막히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후티 반군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네, 오늘 시장 반응도 한번 보죠.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고 또 뉴욕 증시 이 부분은 급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반응을 보면서 발언과 정책 수위를 조절하는 타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미 증시는 마감했고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 휴전 전망이 약해지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실망감에 이어 불경기 속에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Fears of stagflation, fears of resurgent inflation are not misplaced. It's very reasonable to be concerned here.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4.61% 오른 배럴당 94.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는데요. 이건 아까 전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국제유가와 뉴욕 유가는 상승분을 제법 많이 반납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1.01%,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7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8%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 합의를 거듭 압박했지만 휴전 기대감은 오히려 약해지면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촉발해 원달러 환율이 1,510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8.3원 상승한 1,50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방금 전에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가 반영되기 전 소식이라서 환율은 지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기만 공작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란 측의 요구를 담은 답변서를 미국 측에 공식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측이 전달한 답변서에서 적대적인 침략과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여건 조성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보장과 영내 저항 세력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종전을 이행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란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임한 파키스탄이 메신저 역할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자신들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미국이 종전 제안으로 15개 항목을 제시했고 이란 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이슬람 형제국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akistan has, ladies and gentlemen, actively engaged with the regional actors to de-escalate the situation, cease hostilities, and move towards a peaceful settlement. 파키스탄은 앞서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이와 관련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적대적 침략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 피해 배상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و درسی رو بگیرن دشمنان ما که دیگه هوس حتی حمله به ایران رو در سر نداشته باشن و دومی که خسارات مردم ایران پرداخت بشه.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프랑스 파리에서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위기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세계 35개국 참모총장들은 화상으로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즉각적인 휴전과 협상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제안이 시간을 벌기 위한 공작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은걸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과 의약품을 제공하면서 측면 지원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시선을 중동에 묶어놓고 또 다른 전장인 우크라이나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파상 공습에 맞서 저가형 드론 3,000대 이상을 투입하며 대응했습니다. 중동 지역 정유시설을 타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위협하는 데에도 이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لیکن در صورت عملی شدن تهدیدات آمریکا در خصوص نیروگاه‌های ایران بلافاصله اقدامات تنبیهی انجام خواهد شد. یک، تنگه هرمز به طور کامل بسته می‌شود. 그런데 이란의 드론 전력에 러시아가 배후에서 관여해 왔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방 정보 당국을 인용해 이란이 공격을 받은 지 며칠 만에 러시아와 고위급 접촉을 갖고 드론 지원 문제를 비밀리에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론 인도 절차는 이달 초 시작해 이달 말쯤 마무리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종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란의 샤이드 136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형 계란2 계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을 중동 전선에 묶어두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러시아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동부의 요충지 돈바스 전체를 넘기는 조건으로 안전보장 중재안을 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바스는 러시아가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핵심 지역으로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한 제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Я б дуже хотів, щоб американська сторона розуміла, що схід нашої держави – це частина наших гарантій безпеки. Про те, що я сказав. Ті самі лінії оборони і моральний стан нашого суспільства – це також гарантія безпеки.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 1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사이드 쿠자트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통 항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쿠자트 대사는 어제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미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이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제재는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 및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그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도 페르시아만에서 가져오는 석유나 가스가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에서 나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는 1,923원. 그러니까 2주 전에 1차 때보다 2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시중 주유소의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 가격보다 100원 안팎으로 높았습니다. 한 달에 평균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주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체감적으로 좀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부는 유가 상승률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차 석유 최고 가격을 2주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1차 때보다 최고 가격이 210원씩 올랐습니다. 2차 최고 가격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고유가에 따른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도 2차 최고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7%인 휘발유 유류세는 15%로 10%인 경유는 25%로 인하폭이 확대됐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내렸습니다. 산업과 물류 등의 필수적인 경유의 인하폭을 확대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3월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 가격 시행 이후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2,000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 3일 정도 후에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의 2,000원 가까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듣고 훨씬 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또 한 번 오른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또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하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졌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사재기 현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재고가 넉넉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고 또 가격은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20장을 한꺼번에 사는 고객. 이전에는 한두 장씩 사던 걸 불안한 마음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따라 사는 고객도 많습니다. 모른다고 사는 게 나중에 이 없어진다고 사. 뉴스에 그런 보도가 나중에 없으면 그게 힘들다고 구하기가 힘들다고 사. 앞다퉈 종량제 봉투를 사게 하는 불안. 실제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한지 부산에서도 비축 물량이 평균보다 적은 서구청을 찾아 알아봤습니다. 먼저 주문량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 이른바 공황 구매 현상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고는 아직 여유 있다고 구청 측은 설명합니다. 자체 창고에 주민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보관 중이고 제조업체 창고에도 6달치 비축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을 올리려면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해서 시장 상황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와 같이 필요하신 만큼만 안심하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군별로 가격 인상 계획도 없는 만큼 부산시는 불필요한 사재기를 막으려고 종량제 봉투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비축량을 매일 확인해 공급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비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감시합니다. 그런데도 사재기가 줄지 않으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른바 전쟁 추경이 오늘 31일 국회에 제출되고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지역화폐 형태로 민생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조 원 규모 추경안에는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년 추경 예산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이 편성됩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나프타의 안정적인 수급,
히토류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창업활동 지원도 추경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취약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폭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50%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역 화폐 형태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선별의 대상을 하위 몇 %로 할 것인지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의 최종안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추경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초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종량제 봉투 대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프타와 헬륨 등 원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산업과 민생 전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주무책이더니 이제야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 대신 한시적인 유류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 안정 때까지 유류세 전액을 면제하면 초과 세수 20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면세 즉시 기름값이 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힘든 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선거용 하사야금을 내리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나라 걱정이냐면서 간단한 처방을 외면하고 현금 봉투를 드는 순간 이미 민생 대책이 아닌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대구시장 공식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법원에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대구시장 선거가 3파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삼고초려했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낙후된 도시 대구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며 로봇수도 조성과 민군 통합공항건설 등 두둑한 선물 보따리도 약속했습니다. 상기된 얼굴의 김 전 총리는 이런 말로 출마를 애둘러 수락했습니다. 제가 이게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다른 이야기를 많이 못하게 대못을 받으시기. 공공재이십니다. 40분 회동 이후 정 대표는 압력을 넣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미소 지었고 김 전 총리는 도망 못 가게 꽁꽁 싸맸다면서 30일쯤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험지까지 넘보는 민주당의 확장 전략과 달리 국민의힘은 텃밭 지키기에도 급급합니다.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육선 주호영 의원은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법원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한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다만 자신의 지역구 수성갑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려주는 이른바 주한연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여야 핵심 승부처 부산도 달아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 보좌진이 지역구 사무실 PC를 인근 밭해버렸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을 언급하며 밭두렁 수색 TF를 만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가르띠에 시계 하나 주면 부산의 미래를 밭두렁에 버릴 사람을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이에 전재수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통으로 흑색 선전 비방에 나섰다면서 전재수가 겁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냐면서 제발 일 좀 하자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된 부산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모두 공치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방선거를 69일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선 국정안정을 위한 여당 지지가 53%,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 지지가 34%로 집계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국제 마약왕 박광렬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 씨의 마약 범죄와 관련한 국내 공범 236명을 파악해 42명을 구속했는데요. 공범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광렬은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환 첫날부터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경찰은 하루 만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곧이어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2024년 필리핀과 남아공에서 국내로 필로폰 1.5kg과 3.1kg을 반입하도록 지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을 통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점과 우편함에 마약류를 숨겨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씨가 밀수 유통한 마약류가 시가 3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의 마약 범죄와 연관된 국내 총책과 밀반입책, 매수자 등 공범은 23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42명을 구속한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범들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와 대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박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대도 확보해 포렌식 분석 중입니다. 박광렬은 초기에는 무통장 입금, 이후에는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계좌를 추적해 범죄 수익도 환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박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6년 전에 경기 시흥시에서 3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한 달쯤 전에도 목을 졸라 학대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A씨의 과거 연인인 30대 남성 B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최근 자신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아이가 숨진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아이의 목을 졸라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숨진 뒤에도 3년여에서 5년여 동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별거한 남편에 대한 원망과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또 백골 상태인 아이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북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과 영서는 오전과 밤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만큼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6.3도, 안동 4.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안동 23도, 대구는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따뜻하겠지만 공기는 계속해서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파괴 시한을 1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라며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을 기만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참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증파하는 등 이란 전쟁은 오히려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2주 전보다 리터당 가격이 200원 넘게 오른 휘발유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시중의 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2,000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나프타 재고가 2주치 정도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0시부터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도 수출이 금지되고 앞으로 5개월간 국내에서만 판매됩니다. 네, 다시 중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 오는 28일로 한 달을 맞게 됩니다. 치열한 난타전 속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하며 위험한 치킨 게임이 되는 양상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가로운 주말 토요일 아침,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대상이 이란 정권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ll say it again.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란의 민간인 사망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سند جنای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رای همه اثبات بود. خوبی آوارها رو ببینید. این یک مدرسه‌این که 이란뿐 아니라 레바논,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들의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مدنيين الله لا يوفقهم يا رب. الله لا يوفقهم. اللي عملوه هيدي مجزرة.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결사 항전에 나섰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The war in the Middle East has made the outlook significantly more uncertain, creating upside risks for inflation and downside risk for economic growth. 이스라엘이 결정적 승기를 잡지 못하자 이란의 에너지 허브를 집중 공격하며 전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맞불 공격으로 카타르의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공격하며 유럽 등은 LNG 가격이 30% 폭등하는 등 패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무차별 난타전을 넘어 중동 전역의 에너지 동맹을 끊을 수 있는 공멸의 치킨 게임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So the situation is, if we want to put in a context, this crisis, as things stand now, 2 oil crises and 1 gas crisis put all together. 양측이 결국 협상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강제 개방을 위해 지상전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불바다로 만들며 시작된 전쟁은 한 달 만에 중동 전체를 집어삼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런 전쟁의 전개를 두고 트럼프가 많은 오판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요즘 트럼프의 마음이 조급해진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가까이는 미중 정상회담, 또 멀리는 중간선거의 손해를 계산하더라도 전쟁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란 압박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상황이 트럼프 뜻대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침공 한 달에 이른 시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전은 과거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라며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암과 같은 존재인데 미국이 그 암을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hort term, what we had to do is get rid of the cancer. We had to cut out the cancer. The cancer was Iran with a nuclear weapon. And we've cut it out. Now we're going to finish it off. 또 이란 지도부는 간절히 타협을 원하고 있지만 눈치를 보느라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 are negotiating, by the wa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but they're afraid to say it because they figure they'll be killed by their own people. They're also afraid they'll be killed by us. There's never been a head of a country that wanted that job less. 하지만 정작 종전을 간절히 원하는 건 트럼프 자신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과 격전을 벌이면서 이란의 우방인 중국과 5월 정상회담을 하는 건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수출입 통로 차단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의 여파는 직간접으로 미국을 타격하게 되고 결국 중간 선거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급기야 이란전을 몇 주 안에 끝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애초 자신이 공표한 시간표대로 4월 초중순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정예부대 파견 등 압박의 지렛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트럼프의 바람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항로 봉쇄를 확대하는 등 저항의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지상전 전개로 이른바 사생결단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자칫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이란 전쟁 탓에 뒤로 밀린 트럼프의 방중 일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5월 중순을 거론했는데 사실상 종전 시간표로 여겨집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 공습 개시 직후 4주 안에 작전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원래 3월 말로 예정된 방중 시간표를 염두에 둔 거로 보였지만 결국 미뤄야 했습니다. 중국과 조율을 거쳐 내놓은 연기 시점은 5월 중순. 새로운 종전 시한을 제시한 셈입니다.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I know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going to China on May 14th and 15th.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리품이 절실한 트럼프.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중국과 담판에서도 승전을 확정짓고 개선 장군처럼 베이징에 입성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원유 통제권을 쥐고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수렁에 빠져야 유리하겠지만 전쟁 장기화는 자국에도 독입니다. 에너지 수급과 물류, 무역 불안정은 수출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극한 대립은 피하고 세계 질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中美双方就特朗普总统访华时保持着沟通。
중국은 미국처럼 회담 연기 시점을 5월 중순으로 못 박진 않았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종전 시간표로 여겨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역설적으로 중동의 막판 고지전 격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나프타는 비닐과 플라스틱, 섬유, 고무 같은 곳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석유화학의 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국내 나프타 재고가 2주치 정도에 불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오늘 0시를 기해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포장재는 물론 수액백도 나프타 기반 물질로 만듭니다. 우려가 일자 정부와 제조사들이 재고 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레미콘 혼합재 등 각종 건설 자재도 나프타 기반 물질이 쓰여 건설 현장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프타. 이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77%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나프타 재고를 2주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는 보급이 가능하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베란다에 쓰레기 봉투를 싸놓거나 혹은 가격이 오르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 재고 부족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를 기해 국내 생산 나프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간입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도 수출이 금지되고 국내로 돌립니다. 현재 국내 생산 나프타의 11%가 수출되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 25일까지 수출 물량은 20만 톤 정도로 금액으로 치면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정부는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이 매일 나프타 생산과 사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생산량 대비 반출 비율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판매와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 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정제 알루미늄도 중동산이 전 세계 시장의 1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루미늄 8,000톤을 추가 구매해 비축 물량을 확충합니다.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도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 베트남산과 일본산 수입을 확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유가 급등 속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후 동행카드 신규 구매자를 대상으로 충전 요금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되돌려주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배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휘발유 등 유가가 크게 오르자 대중교통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하루 평균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는 2,140만 명으로 유가 변동 전보다 4.9%, 약 100만 명 늘어났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자가 6.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교통량은 820만 대 수준에서 812만 대로 0.9% 줄면서 전체 교통 속도는 약 4.7% 빨라졌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기후동행 카드를 처음 구매해 30일권을 충전해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전 요금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는 모바일과 실물 티머니 교통카드의 충전금으로 전환해 교통요금으로 쓰거나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오전 7시부터 9시와 오후 6시부터 8시로 정해진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배차 시간은 승객 증가 추이, 운행 여건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가 격상되면 현재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시행 중인 차량 오부제를 일반 시민 대상 공영과 공공부설 주차장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비료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딸기 농가에서는 햇빛 양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기술이 적용돼 비료값 상승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 딸기를 따는 농부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비료 수급이 원활해야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비료 수급이 어렵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소극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자동적으로 저희가 이제 품질도 좀 저하되고 생산도 줄어들어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일은 비료 투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됐다는 점. 정해진 시간에 비료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햇빛 양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해보니 시간제 방식 대비 비료 투입량을 16%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1헥타르당 비료값을 연간 최대 316만 원 정도 아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의 타이머 제어에서 이제 일사 제어로 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내 농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색다른 시비법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농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에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위기가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 쇼크 그리고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는 평가도 있다며 위기 때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 발표된 정부와 한국은행의 2%,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국제통화기금 IMF 전망치 1.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에 경보기가 한 번 울리다가 꺼졌습니다. 이 바람에 현장 작업자들이 오작동으로 착각해서 대피가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까지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경찰은 참사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화재 경보기가 한 차례 울리다가 곧바로 꺼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평소 잦았던 경보기 오작동 탓에 대피가 늦어졌다는 공통된 진술을 내놨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는 부분이 처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경보를 들었다. 그런데 경보를 듣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경보가 바로 꺼졌다. 그래서 평소와 같은 그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 경찰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보기를 끈 것인지 기기 결함인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난 동관 3층 나트륨 정제소 주변에 스프링클러가 차단돼 있었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물과 만나면 폭발하는 나트륨의 특성 때문에 아예 스프링클러를 꺼두었다는 겁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불이 시작된 곳을 동관 1층 천장 102구 부근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접해 있는 덕트 쪽에서 화재가 처음 목격됐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다만 목격자의 진술이지 이게 팩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과 수사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경영진 6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노동당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대표와 임직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손조한 안전공업 대표가 막말 논란과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제 부주의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족분들께 일일이 사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경찰이 지난 5개월 동안 벌인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서 모두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벌인 8대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약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요. 농지 투기와 불법 중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용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금융권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점검 결과 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권이 여신 심사 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동 전쟁 쇼크로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때문에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실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선 항공료 가격이 배럴당 197달러로 전쟁 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항공률은 항공사 전체 비용의 20에서 30%에 달해서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충격이 더 크겠죠. 티웨이 항공이 지난 16일 업계 최초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요. 그제는 아시아나 항공까지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비인기 노선은 물론이고 일부 인기 노선마저 잇따라 축소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현지 항공유 공급사가 이례적 수준의 가격 인상 통보를 한 것도 노선 축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베트남 역시 연료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주요 비용은 달러로 지급해야 해서 항공사들의 부담은 더 큰데요. 공식적으로는 비상경영이 아니어도 내부적으로는 허리 졸라매기에 들어간 곳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인데요. 동아일보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송을 낸 미국의 20세 여성 케일리는 6살부터 유튜브, 9살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했습니다. 15살이 되기 전에 15개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고요. 하루에 16시간이나 SNS를 할 정도로 중독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물론이고 또 신체 이형증,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집착하는 질환까지 겪었는데요. 케일리의 변호인단은 두 플랫폼이 앱이 아닌 덫을 만들어서 중독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와 구글 측은 케일리의 정신건강 악화가 가정 불안과 학교 부적응 같은 개인적 이유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두 플랫폼이 정신적인 도피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서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한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300만 달러를 합친 겁니다. 미국 10대들의 플랫폼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 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호주를 시작으로 각국 정부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전국에서 시작되는 통합돌봄사업 이용법 정리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거동이 힘들어져도 입원 대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골자입니다. 대상은 병원 입원이나 요양병원 입소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 각 지사에서 본인 또는 8촌 이내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요. 주민센터와 건보지사가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통합돌봄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이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각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의 경우 3시간 이용하면 본인이 15%만 부담하면 돼서 8,580원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지역 간 돌봄 불균형을 줄이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3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양평과 충북, 단양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헬기까지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서 난 산불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한 동까지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바짝 마른 날씨에 양평뿐 아니라 충북 단양과 전북 임실, 경북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림청도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 공무원 6분의 1 이상이 비상대기하고 산불 취약지역 감시 인력도 증원됩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서 보듯 3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농철을 맞아 쓰레기 소각이 늘고 기온이 오르면서 등산객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도 당분간 비 예보 없이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BTS의 새 앨범 아리랑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오늘 공개됩니다. 넷플릭스는 BTS가 미국 LA에서 뭉쳐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간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을 공개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앨범 창작 과정뿐 아니라 글로벌 스타로서 느끼는 부담감과 멤버 개인적 고민 등이 담겼습니다. 이게 약간 되게 어센티키하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이를 다른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지만 출근길엔 다소 쌀쌀합니다. 옷차림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과 영서는 오전과 밤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만큼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6도, 안동은 3.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포항과 울산 2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따뜻하겠지만 공기는 계속해서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